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유신덕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국내의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발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웹 3.0이라는 모듈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화제되고 있는 웹 3.0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에서 많이 발달하고 있는 영역에서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요. 2.0은 인터넷 서비스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교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교류되는 이 정보들은 서로가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이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이 기업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게 현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3.0이라는 기반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에 등장하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물하고 가상 공간을 결합시켜주는 모듈로 가고 있고 이 기반에서 기존에 이렇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과연 미래를 똑같이 갈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차 때 웹 1.0 때 성장했던 기업이 같이 따라온 기업도 있지만 사장돼서 없어지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똑같은 경제적, 시장적 혁명이 일어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핵심에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핫한 이슈로 2018년부터 국내에 상속해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발표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비즈니스가 어떻게 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단순한 비트코인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게 미디어 컨텐츠하고 에너지, 부동산 시장을 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옴시티 영역을 발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이 에너지 영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3.0이 공공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탈중앙화 방안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규모로 크고 있고 2025년 기준 397억 달러, 약 46조 원 규모로 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커가는 경제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성장을 의심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매년 1,000억에서 5,000억 이상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는 사업에는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할 걸 예측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부도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 규제가 없다라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규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불법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합법화된 사업 영역을 테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가 과연 성장하게 되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 3.0에 우리가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라고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IoT, AI랑 결합을 해서 전 산업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NFT라는 어떤 거래 대상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내가 거래를 일어났을 때 내 거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술과 결합해서 현재는 3.0은 실제 가상하고 온라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그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이런 예측을 2016년에 모 컨설팅 기업이 예측을 했습니다.
시장은 금융에서 제조 유통을 거쳐서 공공 분야 거쳐서 여기로 갈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6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했다는 사실 보면 전문가들의 노하우 파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의 이 토큰이라는 NFT라는 기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또 중앙은행 이런 서비스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금융 부분만 언급을 하는데 금융 역시도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란 협소한 영역이 아니란 NFT 등장해서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또는 엔터테인먼트 또는 아트 이런 웍을 분야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류 유통 분야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어플을 여러분이 주문하게 되면 개인의 물품이 언제 어디서 배달을 시작하고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 유통 분야는 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아느냐? 소비자는 모르고 관리하는 관리 기업만 알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1, 2년 이내에 소비자도 내가 산 물건 출발지가 어디고 언제 도착할 거다, 언제 생산된 거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쉐어하고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빠질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측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도 개선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인프라 산업을 키우려면 국가나 정부에서 이 산업이 불법적인 산업이 아니고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테두리를 명기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새로운 전문 인력, 많은 우수한 전문 인력이 도입돼야만 시장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용화된 포럼, 또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뭘까 많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 크게 정리하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가치와 소비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영역에서 이 비즈니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적 측면에서 보면 패턴에 따라서 증강현실이냐 또는 거울세계냐 가상현실이냐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프라 관련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예측하고 있는 이 정도의 규모에 나와 있고 이게 성장 당시에 이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2024년에 7,833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초기 시장인 지금 시점에는 VR이라고 AR이라고 가상세계를 연동해주는 고글, 글라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미래에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지금은 어떤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고 NFT 기능을 하지만 미래에서는 실물하고 가상이 동시에 연결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광고 산업 또는 어떤 특정 비즈니스 판매해서 수수료 얻는 요 산업으로 갈 거고 가기 전에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여기 이 성향에 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프라 쪽은 아마존 이런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와 있고요. 여기 디바이스 기반에서 궁극적으로 트래픽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막강하게 실현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이 이 영역에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느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측면을 바라보면 가장 초반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얘기는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할 겁니다. 일부는 무료로 또 일부는 유료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초창기 때 무료로 등장해서 많은 사용자를 이끄는 게 경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됐던 영역입니다. 사용자를 또 달리 이끌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이 영역이 초기 시장에서 막강하게 등장할 거로 하고 있고, 실제도 로블록스 또는 국내 게임 회사들이 이 영역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흡수를 하고 운영하느냐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등 엄청난 이런 국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 또는 인력을 양성하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런 기반에서 이런 쇼를 진행하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역시도 이런 영향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규율, 레귤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또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 등장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국가가 균형 잡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산업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만이 우리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하고 플랫폼 솔루션하고 그걸 연결해주는 거래가치 연결해주는 NFT 플랫폼이 연동이 되면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 이게 메이저 주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경제가 같이 연동이 돼서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측면,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하고 클라우드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나는 어느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 글치 기업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모두 3사가 뛰어들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영역, 클라우드하고 이 서비스 영역은 통신 기업이 아닌 현재 메이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냐라고, 항상 어느 비즈니스가 먼저 가고 후속으로 따라온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NFT의 게임,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얘기하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등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이 먼저 가고 있고, 나중에 유통 소비 시장이 뒤로 갈 거고, 가장 막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유인이지만 드라이버가 없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이 영역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보면, 이 기존에 성장했던 기업하고 기존의 다른 영역에서 성장했던 기업이 오버랩되는 이 영역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옮겨가고, 이 영역에 어느 기업이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세계의 경제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과연 경제라는 것은 투자자가 존재해야만 흘러가는 생태계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 지금 이 쇼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게임,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용자 기반의 어떤 경험, 사용자 온라인, 오프라인 움직이는 경험, 그걸 움직여주는 인프라, 테크놀로지 인프라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경제적 가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줄 수 있는 NFT, 이 5가지 항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항목 입장에서 얼마나 누가 어떤 비즈니스를 엮어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 엮어낸 모양에서 어떻게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지가 가장 투자의 성공적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 역시도 이 산업은 완전하게 신산업이고 새로운 또 2030대, 2030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이 많은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많은 노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반을 하고 인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짧게나마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고 이 자료는 저와 경기대 교수인 김기훈 교수와 함께 제작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